자, 2025년 고3 3월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22에서 26번 지문 분석 및 문제풀이입니다. 권섭의 영산별곡이라는 가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김매순의 풍석이라고 하는 고전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문 분석하기 전에 문제 먼저 확인을 하고요. 22번.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선지가 어떻게 깔려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들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선지를 보니까 가는 나와 달리라고 되어 있죠. 가 보고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2번은 안 되고 3번 가와 나는 모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혹시 4번도 모두, 5번도 모두. 자, 그러면 가작품 보고서 1, 3, 4, 5번 제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고 파악을 하고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가 나중에 풀어야 되는가를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문학 영역은. 자, 23번 순서대로 풀면 되겠죠. 24번 마찬가지예요. 이 A, B 포인트 문제, 이거를 나는 이제 포인트 문제라고 하는데, 포인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A 부분 보니까 모두, 그리고 이렇게 중간이 끊어져 있죠. A 보고서 훑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한 번에 보고 문제를, 이게 뭐랄까, 지문을 여러 번 안 보고 한 번에 보고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은 나의 인물이고요. 26번 박스. 자, 문학에서 박스는 기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선지 보니까 1, 2, 3번은 가고 4, 5번은 납니다. 자, 그럼 보면 박스. 자, 문학 작품에서 질문의 형식은 인물의 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 내용과 대상을 달리하는 질문들은 인물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촉발되어 작품 속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 과정에서 인물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자, 그렇다면 가지문과 나지문에서는 질문의 형식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섭의 영산별곡. 보통 무슨 이제 별곡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풍류, 그리고 뭐 자연예찬, 대다수의 작품들이, 별곡류의 작품들이 풍류와 자연예찬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 가사에 해당이 되고, 보겠습니다.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때 전혀 없어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었다. 자, 천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죠. 그래서 천지간 하면은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쓰일 때가 전혀 없어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었다. 어떤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 있네. 그냥 놀고 먹었나요? 자, 문맥음의 파악하기, 기억. 시간적 표현을 활용하여 있었고 헛되이 보낸 자신의 과거를 집약하고 있다. 그러고 있죠. 30년이라는 세월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자,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풍류 정치 끝이 없어 선계 인연으로 녹수청산에 분수대로 다녔는데, 이때 선계는 신선의 세상이란 뜻이죠. 보통 이제 자연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풍류와 정치가 끝이 없어 선계 인연으로 녹수청산, 푸른 물, 푸른 산에 분수대로 다녔는데, 잠깐 동안 병이 들어 시골집을 닫았더니 뒷절에 어떤 중이 시끄럽기도 하구나. 자, A 부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뒷절에 어떤 중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지팡이 천천히 짚고 와 나에게 하는 말이, 자, 누가? 이 중이. 내 병을 내 모를까? 천석광이라. 자, 천석광이 무슨 뜻이에요? 천석은 샘과 돌이란 뜻인데, 바위란 뜻인데, 자연을 의미합니다. 자연. 고황은 고질병. 즉, 자연에 대한 고질병이니까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되겠죠. 자연을 너무 좋아해요. 자, 천석광과 비슷한 말이 연화고질이란 말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 자연을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면 네 병을 내가 모르랴. 서리법. 천석광이다.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 꽃은 거의 다 졌는데 산중에 비 갓개니 날씨도 맑으시구나.
우와, 이 사람아, 철없이 누워있느냐.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나. 지금 이 중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밥 비집고 가는 대로 가자꾸나. 자, 청유하고 있죠? 자, 즉시 일어난 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냥 끊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뒷절에 어떤 중이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아파. 너 누워있어. 내가 너 알아, 왜 아픈지. 너 그거 천속고항이야. 너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몸살 난 거야. 그러니까, 야, 빨리 일어나. 지팡이 잡고 빨리 일어나서 나가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A 부분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24번이 되겠죠? 적절한 거 찾기. 화자가 여행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적에 대해 조언한다. 아니고, 자, 무슨 달성할 목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빨리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여행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화자 나무란다. 아니고, 1번, 2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여정의 구체적 경로 제시 안 했고요. 4번, 여정을 시작하도록 화자를 독려했죠. 5번, 화자는 여행의 조건이 충족돼서 강조. 이것도 아니네. 자, 그럼 뭐 답은 뭐 나왔습니다. 이미 4번입니다. 이따가 B를 보고서 확인만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지문입니다. 즉시 일어난 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맑은 바람 건듯 불고 새소리 지저귀는데 시냇가 방촉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네. 자, 새소리 지저긴다. 청각적인 이미지도 있고 시냇가 방촉길이 향기로운 풀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네. 네, 시각적인 것도 있네요. 자, 니은 부분 23회 2번입니다. 풍경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했고 화자가 떠날 길의 방향을 암시한다. 좋습니다. 다시 지문. 아이종 불러내어 뼈 드러난 여인 말에게 채찍을 걷어지고 마음달에 가게 하니 때마침 3월 3일 아름다운 계절이라 아이들 간 촐로 마을 늙은이들이 춘흥을 못 이겨 탁주병 둘러매고 느릿느릿 노래 부르며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 한가기도 하구나. 자, 노래 부른다. 청각적인 이미지도 있고 이런 모습을 봤으니까 시각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유자적한 모습과 어떤 그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디귿 23회 3. 인물들의 여유로운 행동을 열거하여 여로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건 없죠. 뒷부분이. 답 3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4, 5번도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이 비끼는데 말등에서 잠이 들어 첩첩 산골짜기를 꿈속에 지나치니 주천서 흘러내린 물이 청포에 닿았구나. 자, 그러니까 말 타고 가면서 약간 졸았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 주천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청룡포에 닿는 것을 또 보고 있어요. 23회 4번 공간의 이동 과정을 생략하여 했죠? 잠깐 졸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상전개의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좋습니다. 다시 지문. 중략.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있어. 바다가 되겠네. 그 앞에 둘러있어 대지와 산악을 밤낮으로 흔드는 듯. 지규 흔드는 듯. 자, 그럼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파도 치는 거죠. 파도가 막 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대륙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파도가 밀려와요. 이것을 대지와 산악을 밤낮으로 흔드는 듯. 밑 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바다죠.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만고 오래 옛날에 한결같이 찼다 줄었다 이런 것이 있었던가. 자, 의문형이네. 우리가 박스에서 봤습니다. 의문형. 천지간 장안경치 반 이상 무리로다. 아마도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가? 역시 의문형. 언젠가 성인 만나 이 이치 여쭈리라. 여기는 굉장히 궁금한 거죠. 궁금하다, 궁금해. 이 자연의 이치가 궁금한 거예요. 바윗길에 익숙한 중에게 가마 느슨이 매게 하고 깎아지른 험한 벼랑 얼른 지나쳐서 청옥산 속으로 첩첩히 돌아드니 운모, 병풍, 비단장막 좌우로 펼쳐졌구나.
자, 그러면 바위길에 익숙한 중한테 가마를 느슨히 매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4번에서 확인만 해주면 되죠. 여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덜어준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마 타고 가는 데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죠? 이제 또 길을 또 잘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24번에 답은 4번이 맞습니다. 다시 질문. 미음 봐야 되겠네요. 청옥상 속으로 첩첩이 돌아다니 운모, 병풍, 비단, 운모, 병풍, 비단 장막 좌우로 펼쳤구나. 23회 5번. 깊은 산 속에서 마주한 대상을 비유적으로 제시했고 풍광이 아름다운 강조 좋습니다. 따라서 23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요. 운교를 걸어 건너 솔숲 속에 앉아 쉬며 나무하는 아이들아 지난 일 물어보자. 바람에 움직인 돌 내려진 지 그 몇 해며 짝 없는 옛 성문은 어느 때에 쌓았는가. 아마 여기 이제 풍경, 주변 풍경, 이렇게 자연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까 이런 옛 성터가 또 있나 봐요. 이 손님 누구시기에 어찌 들어와 계시는가? 낫 매고 새끼 찬 앞절의 상좌인데 뗄나무 하러 와서 무심히 다녀오니 진과는 없어진 줄은 우리 다 알지만 그 밖에 모르는 일은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물어봤어요. 요렇게 물어봤습니다. 요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졌더니만 그 중에서 앞절의 상자, 그러니까 중이란 얘기예요. 예, 상좌승이 대답을 하는데 진가나 없어진 줄은 알고 그 밖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또 대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작품을 봤으니까 22번 문제 우리가 제껴볼 수가 있겠죠. 적절한 거 찾기. 가는 특정한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봄이죠. 주제의식 강조 되겠죠. 이따 우리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나도. 3번.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심리 변화 없습니다.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심리 변화가 나온다? 없습니다. 4번. 과거와 현재 대비 없습니다. 5번. 점층적 구조를 통해 내적 갈등 심화 없습니다. 네, 그러면 3, 4, 5번은 아니란 얘기고요. 우리가 나를 보고 1, 2번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26번도 여러분들 1, 2, 3번을 제낄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1. 만고에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는 한없이 쌓인 물에 대한 질문으로 여기까지 맞고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군. 이거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자, 질문 던진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 색깔을 달리 하겠습니다. 한없이 쌓인 물이 만구에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천지간 장안경치 반 이상 물이로다. 아마도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가? 언젠가 성인 만나 이 이치 여쭈리라. 예, 궁금해요. 그렇죠? 언젠가는 성인을 만나서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 1번에는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으로 이어진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성인을 만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2번, 3번 확인. 가에서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 거라는 질문은 망망대양을 본 경험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맞고 자연의 이치는 성인을 만나서 논할 수 있으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1번하고 2번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3. 가에서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던진 지난 일에 대한 질문은 앞절 상자의 답변으로 이어지면서 맞고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죠. 자, 이번에는 고전 수필 김매순의 풍서기를 보도록 하고요. 한자가 안 나와 있긴 하지만 풍은 바람, 서는 깃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깃드는 기록 또는 바람이 머무는 집 기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앞부분 줄거리. 성능자 김매수는 벼슬에서 쫓겨난 뒤 한강 근처에 쓰러져가는 집 한 채를 얻었다. 바람이 심하게 요동치는데도 그는 집에 바깥문을 세우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람이란 요동치는 곳이요 집은 편안한 곳이다. 편안히 거처할 곳이 요동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요동치면서도 편안히 거처함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바람과 집이 서로를 끝없이 따라다닌다. 성능자의 뜻과 행동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자, 성능자는 화자 김미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바람은 요동치는 거고 집은 편안해야 되는데 너는 집에 바깥문이 없네? 그러면 너도 요동치는 거니? 너의 뜻과 행동도 요동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자 성능자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바람은 진실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자네가 그것을 널리 설명하기를 원하는가? 저 해와 달, 추위와 더위, 바람과 비, 뇌성과 벼락은 모두 하늘과 땅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해는 양을 맡고 달은 음을 맡으며 더위는 사물을 펴주고 추위는 움츠리게 하며 비는 사물을 적셔주고 벼락은 내리치니 저들은 오로지 한 가지 기능이 있고 그 나머지가 서로 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은 그렇지가 않다. 저기 대조 들어갔죠? 예. 다른 것들 지금 위에 있었던 거 해와 달, 추위, 더위, 뭐 비, 뇌성, 벼락은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오로지. 서로 통할 수 없어요. 근데 바람은 그렇지 않대요. 방위를 맡아서는 사방풍이 되고 천지 모퉁이를 합해서는 팔방풍이 되고 소식을 전하여 24풍이 되고 사계절과 조화하여 72풍이 되어서 한시도 바람이 불지 않는 때가 없다. 북쪽 바다에서 일어나서 남쪽 바다로 들어가기까지 왕궁과 여염집을 가리지 않고 불어대니 자, 여염집은 이제 보통 사람들 집, 서민 집, 한 곳도 바람 불지 않는 곳이 없으며 큰 나무를 뽑아버리는 일이 있지만 굽은 싹을 펴주기도 하고 단단한 얼음을 얼리기도 하지만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니 한 가지 일도 바람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 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형체를 받은 것이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설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자, 서리법이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람의 어떤 그 의미는 뭐란 얘기예요?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하게 해줍니다. 자, 뛰어난 죄주와 웅변술, 용모행과 지모, 공족과 훈공, 부유함과 사치스러움 같은 것도 수천 년 안에 높고 얕게 울리고 흔들리며 넓고 크게 돌고 돌아 사라져 버리니 바람이 허공에서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소육과 조박이 서로 천거하여 현달하는 것과 우승유와 이덕유가 서로 알력을 둔 것은 중국 고사를 지금 딱 나오면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바람이 화한 듯 하다가 조화로운 듯 하다가 저녁에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바람으로서는 작고 작은 것이라 바람이 아니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남도 바람이요 나도 바람이니 유독 나만 그러하겠으며 옛날도 바람이요 지금 역시 바람이니 단지 이 집만 그러하겠는가. 역시 서리법이 되겠죠. 다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생각컨대 바람에 처하는 데 길이 있으니 자, 바람이 처하는 데 이게 풍서입니다. 바람이 깃든다. 풍서 제목이 되겠다. 바람에 처하는 데 길이 있으니 막막한 가운데 정신을 모으고 빈대 형체를 맡겨서 가해 오더라도 어기지 말고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히지 않으면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자, 여기는 이제 순응하는 삶이죠. 어떤 순리에 따르는 삶. 편안함도 없고 요동도 없고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한다면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이며 무엇을 잃는다고 두려워할 것인가. 그대 말이 그럴듯하기는 하나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 그래서 글을 써서 풍서기라 한다. 바람이 처하는 곳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머물면 머무는 대로 순리에 따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나의 삶의 태도다. 그래서 나는 바깥문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25번.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은 바람과 집이 각각 요동치는 것과 편안한 곳에 대응된다고 보았고요.
성능자는 바람과 달리 해와 달, 추위와 더위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 기능만을 지녔다고 보았고, 성능자는 바람이 큰 나무와 구분싸, 단단한 얼음과 물결을 아우르는 만물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고, 성능자는 뛰어난 재주와 웅변술, 용맹과 지모 등이 결국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바람과 같다. 5번 성능자는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여긴다면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자, 이게 거꾸로 됐죠?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여긴다면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가 아니라 경계를 벗어난다고 생각한 겁니다. 답은 5번. 자, 22번에 우리 1번하고 2번 뒷부분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1번 뒷부분입니다. 자, 가는 나와 달리 특정한 계절적 변에 주목할 주제식 강조. 이게 맞죠? 나는 계절적 변이 안 나타나 있고, 2번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경 변화 아닙니다. 예, 따라서 22번에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아까 3 했고요. 24번 자, 이것도 아까 했구나. 예. 그러면 26번에 뒷부분들 4번과 5번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 성능자의 뜻과 행동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질문은 바람과 집에 관계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맞고요.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성능자의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5번 나에서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은 직전 질문에서 이어지면서 삶의 자세에 대한 성능자의 깨달음이 바람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순리에 맞는 대로 순응하는 삶. 그래서 바람은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통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아까 26번의 답을 골라놨던 것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다 됐죠? 22, 23, 24, 25, 26번 문제의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섭의 영상별곡과 김매순의 풍석이 지문 분석 및 문제풀이 마치도록 합니다.